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미생물 반응기 내에서의 세포수의 시간에 따른 독적 변화에 대한 모델링과 예측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쪽 미생물 반응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험을 거의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생물하고 섹션에 들어서 발표하게 된 것이 아마 여러분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의문점을 여러분한테 해소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비록 실험은 않지만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공정의 속성, 공정의 특징이라든가 공정의 최적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예측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발표하신 분 플루비알리스라고 했어요. 광합성 조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실험실 레벨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결국은 공정화, 큰 스케일로 넘어가서 공정을 만들고 공정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야 되는 것이 화학과의 임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공정으로, 대단히 공정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이런 공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공정을 최적화시키냐의 문제는 단순한 실험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모델링이라든가, 그리고 모델링을 통한 공정의 추적 조업 조건을 예측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 발표의 순서고요. 주로 이제 아까 셀 덴시티라고 말씀하셨죠. 이 배양 미생물 반응기 내에서의 셀이 얼마만큼 높은 밀도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아까 우리가 항산화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가장 큰 영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러한 셀 덴시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을 해야 되는지는 바로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프로세스는요, 노보노르디스크라고 하는 덴마크 회사에서 휴먼 인간 성장 호르몬을 이콜라이를 가지고 만드는 프로토타입의 어떤 설계 반응 공정 도면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퍼먼테이션이고, 이쪽 센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마이크로필트레이션, 인터필트레이션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세퍼레이션 쪽으로 넘어가서 이 휴먼 인간 성장 호르몬을 이쪽에 분리 공정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 공정에서는 퍼먼테이션 이쪽 미생물 반응기에서는 바로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겠죠. 이런 미생물들의 수, 얼마만큼 높은 덴시티를 가지고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인간 성장 호르몬 성분이 얼마만큼 많이 우리가 여기에 보관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문제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셀 세포 수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동적 변화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끔 주기적인 영향을 띌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셀 수를 갖다가 맥시멈으로 유지를 시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링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오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잘 아시겠지만 이 아기 세포가 태어나서 성장을 거치고 그 다음에 두 개로 이제 버딩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 두 개로 이제 나눠져서 다시 두 개의 아기 세포가 태어나는 이스트 셀의 어떤 수명을 일대기를 제가 그린 건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셀이 하나였다가 두 개로 되면서 세포 수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이 CO2의 농도 변화가 바로 이러한 그건 시험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농도 변화가 주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셀 세포의 어떤 주기적인 변화, 그리고 이러한 그러한 세포 내에서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복잡한 대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모델링 할 수도 있고,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지금 현재까지 한 수백여 개의 대사 경로를 통해서 반응식을 통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복잡한 수백 개의 대사 경로까지 다 감안하면서 모델링을 했을 경우도 물론 충분히 세포의 어떤 동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지만, 제 발표에서는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고 매우 간단한 어떤 방법으로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그래서 생물 반응기의 설계와 정원을 위해서 미생물의 동적 변화를 예측하자. 그리고 미생물의 성장, 엄세포의 변화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세포수 변화에 따른 세포 외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질 정도를 한번 우리가 예측 한번 해보자, 모델링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모델링과 공정 모사를 통해서 반응기 내의 최적 조업 조건을 한번 도출해보자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적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모델링을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물리적 현상들을 제가 적어봤어요. 5가지입니다. 세포에 따른 세포 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라든가, 세포의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아기 세포의 탄생, 그리고 다이루션에 의한 세포 수가 조금씩 이제 유출이 되겠죠. 그리고 어미세포의 분할에 따른 세포 수 보정,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된다. 시간에 따른 변화 형리분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성장에 관련된 식이고요. 바로 이 시기 아기 세포가 태어나는 걸 갖다 총 다 이제 적분해가지고 나타나는 시기고요. 그래서 다이루션에 의해서 유출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니까요. 이것도 마이너스니까 어미 세포는 결국은 두 개로 분할되면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분할에 따른 세포 수가 죽는다고 보거든요. 데스에 관한 조정점. 이렇게 이제 이것이 바로 이 모델링 식을 갖다가 파퓰레이션 밸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PB식을 이렇게 세워보고요. 그리고 이 PB식, 좀 전에 이 식 속에서는 감마라는 것과 이 P라고 하는 이 펑션이 들어있는데, 감마라고 하는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셀의 매스인데요. 매스가 지금 10-13승 그램이에요. 이게 지금 10-3승이 13승이 빠져있는데, 10 곱하기 10-13승 그램 이상이 되면 이제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밑에 것은 이제 아기 세포가 태어나는데, 이게 분해되는데, 어미 세포가 이제 10 곱하기 13승 그램짜리가 딱 분할이 되면, 여기서 이제 4g짜리와 7g짜리를 바탕으로 해서 확률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된다라고 하는 확률 분포 펑션입니다. 이런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해보겠다는 거죠. 모델링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아까 PB 방정식 플러스 이제 포도당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를 갖다가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세포 외와 세포 외 사이의 그 포도당 농도 차이에 의한 업테이크 속도고요. kg가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포 내에서 어떻게 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포도당을 얼마나 먹고, 그리고 포도당을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산소 농도에 따른 시간에 따른 변화, 즉 그 산소 농도를 어떻게 이 세포가 먹고 그리고 또 배출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식이 또 이렇게 모델링이 되고요. 이런 모델링 식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 이제 모델링을 끝난 상태인데, 그 식을 대충 보면은요, 기질의 농도 예측에 따른 상균 방정식이 들어가 있고요. OD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성장 속도가 이제 그 PB 그쪽 파퓰레이션 밸런스 이퀘이션에 들어가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식이 바로 이 비선형 배수식이 들어가요. 그리고 PB 식에서는 이제 편리 방식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식들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풀어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동시에 풀어서 넌리니어이기 때문에 비선형이기 때문에 동시에 풀어서 결과를 내면은 우리가 세포수라든가 시간에 따른 세포수라든가 아니면 기질의 농도 변화라든가 시간에 따른 이런 거 실험으로 물론 실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험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포 성장 속도 같은 이런 것들 또 몇 가지 업테이크 속도들 이런 것들을 좀 실험적으로 구해 주시면 모델링을 통해서 하면은 똑같이 실험에서 얻는 것과 같이 그런 비슷한 어떤 답들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모델링을 했어요. 간단하게나마 모델링을 했는데 모델링을 끝났으니까 이제 뉴메리컬 방법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제시한 그 수치 해석법은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은 이제 모델링에다가 어떠한 수치 해석법을 도입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풀어내느냐 뭐 이런 것을 저희가 주로 하는데 이 Modified Method Characteristics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써봤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PB식인데 이 PB식을 두 개로 자릅니다. 그냥 이 PB에 대한 몸통식하고 그러니까 편리 방식을 두 개의 상미 방법 자른다는 건데 그리고 시간에 따른 세포의 성장 속도식을 하나 넣어가지고 결국은 이런 그 세포 매스가 세포의 질량이요. 이제 질량에 따른 이제 세포수가 여러 개 이렇게 세포수가 이제 분포가 되는데 이런 세포의 질량 축을 갖다가 어떤 일정 속도로 이 세포의 성장 속도만큼 움직여줌으로써 이런 이 편비 방식을 이 상비 방식으로 뽀갤 수가 있어.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어. 이 방식을 하면은 문제는 이 제일 작은 매스에 대한 이 부분이 없어져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데 이쪽 셀 쪽에 작은 매스 쪽에 셀에 해당하는 그 셀 수는 또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그 매우 작은 셀들이 이제 어미세포에서 아기세포로 분할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세포수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쪽에 해당하는 매스를 갖다가 계속 넣어줌으로써 수치적으로 풀어보자. 그리고 이쪽 더 남는 부분을 또 자르고 디리팅과 에딩을 통한 이 메소드 텍스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수치적 방법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일찍 끝나는 거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셀을 갖다가 이제 셀 넘버, 그 셀 수가 이 데스티에 결국 이 W라는 게 이 세포 용액, 그 미생물 용액 1g당 몇 개의 셀이 들어가 있나. 지금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승계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는 이게 지금 매스고요. 1부터 제일 작은 그 세포가 1g짜리,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g짜리고요. 제일 큰 건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g짜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0부터 12시간 동안 지남에 따라서 세포의 덴시티가 넘버 덴시티죠. 숫자 덴시티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느냐. 초창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만약 최고 많은 것들이 약 800, 600이 좀 안 되는데요. 600 곱하기 10의 10승계의 1g당 10승계의 세포가 출발했다가 이것들이 성장하고 분열하고 다시 하면서 계속 결국은 12시간 이후에 이제 세포 속에 분포에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에 따른 세포 수의 변화, 그리고 시간에 따른 셀 매스의 변화, 그리고 시간에 따른 글루코즈의 양의 변화, 시간에 따른 에탄올, 지금 이스트 셀이거든요. 에탄올 생산하는 가장 간단한 모델이죠. 그 에탄올의 변화의 변화, 그리고 O2는 이제 우리가 측정 가능한 O2 아웃이에요. 우리가 측정 가능한 O2인데 세포 외에서의 O2 양을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따라서 O2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CO2의 양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벌브드에 이 배사 과정 속에서 산소가 얼마만큼 이벌브드에서 되는 건지에 대한 변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다. 미생물 반응기를. 그 두 번째가 이쪽 이제 제가 새로 제안하는 모디파이 레모시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그 모델링을 하고 이런 공정을 모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공정의 최적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미생물 반응에 대한 좀 더 우리가 이해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